대한민국 최고의 IT 기업 중 하나인 K테크그룹 한 회장의 외동딸 한유라. 그녀는 태어날 때부터 모든 것을 가졌다. 명석한 두뇌, 빼어난 미모, 그리고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부와 명예까지. 26의 나이에 이미 업계가 주목하는 천재 데이터 분석가로 이름을 알린 그녀는 순탄하게 아버지의 뒤를 이어 그룹을 이끌어갈 후계자로 지목되었다. 그런 그녀가 왜 모든 것을 버리고 경쟁사인 SJ그룹의 평범한 신입사원 임소희라는 가짜 이름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했을까? 그녀가 그곳에서 찾으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숨막히는 정적이 SJ그룹의 최고층 회의실을 감쌌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들어왔지만 그 누구도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할 여유가 없었다. 긴 테이블 중앙에 앉은 젊은 CEO 강지훈의 얼굴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의 날카로운 시선이 프로젝트 키메라의 실패 원인을 보고하는 최민준 이사에게 꽂혔다. 최 이사는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지만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흐르는 것을 느끼며 마른 침을 삼켰다. 그의 보고는 변명과 책임 전가로 가득 차 있었다. 그래서 최 이사 말은 외부 해킹 공격이 원인이라는 겁니까? 우리 SJ그룹의 보안 시스템이 그렇게 허술했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까? 강지훈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회의실 전체를 울릴 만큼 강력한 힘이 실려 있었다. 그의 한마디에 임원들은 모두 고개를 숙였다. 강지훈은 불과 32살의 나이에 SJ그룹을 이끄는 총수였다. 그는 선대 회장이었던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후 수많은 반대를 뚫고 자신의 능력을 입증하며 지금의 자리에 올랐다. 그의 경영 스타일은 냉철하고 공격적이었으며 특히 무능과 거짓말을 극도로 혐오했다. 바로 그때 회의실 가장 구석자리에 앉아있던 한 여직원이 조용히 손을 들었다.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로 쏠렸다. 짙은 색 정장에 화장기 없는 얼굴, 질끈 묶은 머리. 눈에 띄지 않는 평범한 모습의 신입사원이었다. 그녀의 이름표에는 전략기획팀 신입사원 임소희라고 적혀 있었다. 최민준 이사는 미간을 찌푸렸다.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신입사원 따위가 이 중요한 자리에서 나서는 것인가? 그는 눈빛으로 그녀에게 경고를 보냈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말씀하십시오. 강지훈이 턱짓으로 허락했다. 그는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짜증이 났지만 동시에 저 신입사원의 당돌함에 아주 미세한 호기심이 생겼다. 그녀는 조금도 주눅들지 않은 채 맑고 또렷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대표님, 그리고 임원 여러분, 저는 이번 키메라 프로젝트의 실패 원인이 외부 해킹이 아닐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그녀의 말에 회의실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최민준 이사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다. 지금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는 겁니까? 임소희 씨. 당신은 오늘 첫 출근한 신입이야. 뭘 안다고 함부로 입을 놀리는 거지? 최민준이 고함치듯 그녀를 쏘아붙였다. 하지만 임소희, 아니 한유라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최민준을 똑바로 바라보며 차분하게 말을 이었다. 어젯밤 인수인계를 위해 프로젝트 관련 데이터에 접근할 권한을 임시로 부여받았습니다. 그리고 밤새 모든 로그 기록을 분석했습니다. 외부 침입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시스템 내부에서 최고 관리자 계정을 이용한 비정상적인 데이터 삭제와 변조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녀의 말은 회의실에 폭탄을 던진 것과 같았다. 최고 관리자 계정은 극소수의 임원만이 접근할 수 있었다. 그 말은 즉 범인이 이 회의실 안에 있을 수도 있다는 뜻이었다. 강지훈의 눈빛이 서늘하게 빛났다. 그는 팔짱을 끼고 의자의 등을 깊숙이 기댄 채 흥미로운 장난감을 발견한 아이처럼 유라를 쳐다보았다. 계속해보세요. 그의 짧은 말에 유라는 준비해온 USB를 테이블 위 컴퓨터에 연결했다.
스크린에는 수많은 코드와 그래프가 나타났다. 이것이 제가 분석한 자료입니다. 데이터가 변조된 시점은 정확히 외부 공격이 있었다고 보고된 시간과 일치합니다. 하지만 방화벽 기록 어디에도 외부 IP의 접근 기록은 없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내부 소행이며 범인은 시스템 구조를 매우 잘 아는 인물입니다. 아마도 프로젝트의 허점을 이용해 비자금을 조성하려 했거나 혹은 경쟁사의 핵심 기술을 팔아넘기려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라의 설명은 막힘이 없었고 그녀가 제시하는 증거는 명확했다. 임원들은 더 이상 술렁이지 않고 경악에 찬 눈으로 스크린과 유라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최민준 이사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반박하려 애썼다. 말도 안 돼. 신입사원 하나가 밤새 분석한 결과를 어떻게 믿는단 말입니까? 이건 전부 억측이고 날조야. 하지만 그의 외침은 공허하게 들릴 뿐이었다. 강지훈은 최민준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고 오직 유라만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저 여자는 대체 누구인가? 평범한 신입사원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분석력과 배짱이었다. 강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나 유라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그의 큰 키가 그녀 위로 그림자를 드리웠다. 그는 그녀의 눈을 깊숙이 들여다보며 물었다. 당신 정체가 뭐지? 그의 목소리에는 위압감이 서려 있었지만 유라는 피하지 않고 그의 시선을 마주했다. 전략기획팀 신입사원 임소희입니다. 그녀의 대답은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다. 강지훈은 잠시 침묵하다가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말했다. 좋아. 그럼 증명해봐. 임소희 씨에게 이 사건의 전적인 조사 권한을 주지. 일주일 안에 내부 범인을 색출해내. 만약 해내지 못하면 당신은 오늘의 발언에 대한 책임을 지고 회사를 떠나야 할 거야. 하지만 만약 성공한다면 강지훈은 말을 잠시 끊었다.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그는 유라의 귓가에 나지막이 속삭였다. 내가 당신에게 원하는 걸 뭐든지 하나 들어주지. 그 말은 오직 두 사람에게만 들렸다. 유라는 속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의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녀의 대답에 강지훈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자리로 돌아갔다. 그는 최민준을 향해 차가운 목소리로 명령했다. 최 이사는 조사가 끝날 때까지 모든 업무에서 손 떼고 대기하도록. 그리고 임소희 씨가 요구하는 모든 자료에 협조해. 회의는 그렇게 끝이 났다. 회의실을 나온 유라는 자신의 자리로 돌아왔다. 주변 동료들은 그녀를 경이로운 눈빛 혹은 질투 어린 눈빛으로 쳐다보며 수군거렸다. 첫 출근한 신입사원이 CEO에게 직접 특별 임무를 받다니 전례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유라는 그런 시선에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은 오직 키메라 프로젝트의 데이터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가 SJ그룹에 임소희로 잠입한 이유는 단 하나. 2년 전 의문사한 아버지의 옛 동료이자 자신의 스승이었던 박 선배의 죽음에 얽힌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그 진실의 열쇠가 바로 이 SJ그룹과 키메라 프로젝트에 있다고 확신했다. 그때 한 남자가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다가왔다. 저 임소희 씨 맞으시죠? 저는 IT 지원팀의 이진우라고 합니다. 어딘가 어수룩해 보이지만 선한 인상을 가진 남자였다. 그는 유라에게 따뜻한 커피 한 잔을 건네며 말했다. 회의 때 정말 대단했어요.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최 이사 때문에 우리 팀도 그동안 고생이 많았거든요. 이진우는 유라의 옆자리에 앉아 소공거리며 회사 내부의 정보들을 알려주기 했다. 최민준 이사의 악행, 그리고 강지훈 대표의 냉혹하지만 공정한 성격에 대해서도. 유라는 그의 호의에 가볍게 미소 지으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그녀는 직감했다.
이진우라는 이 남자가 앞으로 자신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줄 것이라는 것을. 한편 자신의 집무실로 돌아온 강지훈은 비서에게 임소희의 이력서를 가져오게 했다. 서류에 적힌 그녀의 신상 정보는 너무나도 평범했다. 지방대를 졸업했고 작은 중소기업에서 2년간 근무한 경력이 전부였다. 하지만 오늘 회의실에서 보여준 그녀의 모습은 이 초라한 이력서와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그는 알 수 없는 끌림과 동시에 강한 의구심을 느꼈다. 그녀의 눈빛, 말투, 그 모든 것이 평범한 신입사원의 그것이 아니었다.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깊이를 가지고 있었다. 대표님, K테크 한 회장님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약혼식 날짜를 조속히 정해달라고 하십니다. 비서의 보고에 강지훈은 미간을 찌푸렸다. 그는 한 번도 얼굴을 본 적 없는 약혼자에 대해 아무런 감흥도 없었다. 그에게 결혼은 사업의 연장선일 뿐이었다. SJ그룹의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 K테크와의 전략적 제휴는 필수적이었고 그 제휴의 증표가 바로 이 정략 결혼이었다. 적당히 둘러대고 최대한 미뤄. 그는 귀찮다는 듯 손을 내저었다. 지금 그의 머릿속은 온통 임소희라는 미스터리한 신입사원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의 정체를 반드시 밝혀내고 말겠다고 다짐했다. 그 시각 유라는 자신의 컴퓨터 앞에 앉아 본격적으로 키메라 프로젝트의 코드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듯 빠르게 움직였다. 화면에는 복잡한 데이터 스트림이 쉴 새 없이 흘러갔다. 평범한 사무실의 평범한 신입사원으로 보였던 그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적의 심장부를 향해 돌진하는 숙련된 전사의 모습만이 남아있었다. 그녀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최민준 이사, 당신 뒤에 숨어있는 진짜 배후는 누구지? 내가 전부 밝혀내 주겠어. 그리고 강지훈, 당신과 나의 인연은 과연 어디까지일까? 그녀의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임소희라는 이름의 신입사원은 순식간에 SJ그룹의 뜨거운 감자가 되었다. 그녀가 회의실에서 보여준 당돌함과 CEO 강지훈의 파격적인 지시는 다음 날 아침 회사 전체에 소문으로 퍼져나갔다. 동료들은 그녀의 책상 주위를 지나갈 때마다 노골적인 호기심과 경계심이 뒤섞인 시선을 보냈다. 어떤 이들은 그녀가 사실은 회장님의 숨겨진 친척일 것이라고 수군거렸고 또 다른 이들은 그녀가 곧 최민준 이사에게 밟혀서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하지만 정작 소문의 중심에 있는 유라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사람처럼 오직 모니터에만 시선을 고정한 채였다. 그녀의 손은 멈추지 않았고 그녀의 눈빛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굴욕감과 분노로 밤잠을 설친 최민준 이사는 아침 일찍부터 유라를 호출했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팔짱을 낀 채 의자에 거만하게 앉아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책상 위에는 서류 뭉치가 산처럼 쌓여 있었다. 임소희 씨, 대표님께서 직접 내린 지시이니 나도 협조해야지. 조사를 위해 필요할 만한 자료들을 좀 모아봤어. 그의 목소리에는 비아냥거림이 가득했다. 그는 책상 위 서류 뭉치를 가리키며 말했다. 이건 지난 5년간 우리 부서에서 진행했던 모든 프로젝트의 지출 결의서 원본이야. 그리고 저건 관련 업체들과 주고받은 이메일 전부를 출력한 거고. 대표님 명령이니 빠짐없이 검토해서 범인을 꼭 찾아내길 바라네. 그것은 협조가 아닌 명백한 방해였다. 최민주는 유라가 그 방대한 종이더미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가 결국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한 채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허비하기를 바랐다. 신입사원 하나쯤 저런 식으로 밟아버리는 것은 그에게 일도 아니었다. 하지만 유라는 그의 의도를 꿰뚫어 보고 있으면서도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묵묵히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이사님.
최선을 다해 검토하겠습니다. 그녀의 담담한 반응에 최민주는 오히려 속이 타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그는 화풀이라도 하듯 서류 뭉치를 바닥에 일부러 쏟아버렸다. 어이쿠, 손이 미끄러졌네. 정리 좀 부탁하지. 유라는 말없이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을 하나하나 줍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 유라의 자리에는 항상 거대한 서류산이 쌓여 있었다. 동료들은 그녀를 동정하면서도 최 이사의 눈치를 보느라 아무도 선뜻 말을 걸거나 도와주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유라에게는 그 아날로그적인 서류 더미가 오히려 새로운 기회였다. 최민주는 자신이 완벽하게 삭제했다고 믿는 디지털 기록과 달리 종이 서류에 남은 미세한 흔적들을 간과하고 있었다. 유라는 밤을 새워가며 모든 서류를 스캔하고 광학 문자 인식 기술을 이용해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했다. 그리고 그녀가 직접 개발한 분석 프로그램을 통해 그 속에서 의미 있는 패턴과 변칙적인 숫자들을 찾아내기 시작했다. 이틀 후 강지우는 비서로부터 중간 보고서를 한 통 받았다. 발신인은 임소희였다. 그는 큰 기대 없이 파일을 열었다. 보통의 보고서들이 장황한 텍스트로 채워져 있는 것과 달리 화면에 나타난 것은 한눈에 들어오는 깔끔한 인포그래픽이었다. 지난 5년간의 프로젝트 지출 내역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각적으로 정리되어 있었고, 그중 특정 업체와의 거래에서 유독 비정상적으로 자금이 흘러간 정황이 붉은색으로 강조되어 있었다. 또한 키메라 프로젝트의 데이터가 변조된 시점과 그 업체의 거액이 송금된 시점이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그래프도 포함되어 있었다. 보고서 말미에는 단 몇 줄의 문장이 적혀 있었다. 의심업체 TNJ 시스템즈 배후 인물 특정까지 72시간 소요 예상, 추가 데이터베이스 접근 권한 요청. 강지우는 자신도 모르게 감탄사를 내뱉었다. 이것은 신입사원의 보고서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의 통찰력과 전문성이 담겨 있었다. 최민준이 방해할 목적으로 던져준 쓰레기 더미 속에서 그녀는 보란듯이 진주를 찾아낸 것이었다. 그는 당장 IT 지원팀에 연락해 임소희 씨가 요구하는 모든 권한을 열어주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내다보았다. 그의 시선은 자신도 모르게 전략기획팀이 있는 아래층 어딘가를 향하고 있었다. 임소희, 당신 대체 정체가 뭐야? 그녀에 대한 의구심은 더욱 깊어졌지만 동시에 그녀의 능력에 대한 강한 신뢰와 호기심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날 밤 회사에 혼자 남아 일하고 있는 유라에게 이진우가 다시 찾아왔다. 그는 이번에도 따뜻한 캔커피 2개를 들고 있었다. 또 야근이세요? 최 이사님 정말 너무하시네요. 그는 유라의 책상에 쌓인 서류들을 보며 혀를 찼다. 유라는 그에게 가볍게 미소 지으며 고마움을 표했다. 이진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목소리를 낮춰 말했다. 소희 씨, 제가 도와드릴 일이 있을지도 몰라요. 사실 TNJ 시스템즈 그 회사 좀 이상해요. 저희 팀에서도 몇 번이나 서버 접속 기록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는데 최 이사님이 번번이 묵살했거든요. 그의 말에 유라의 눈이 빛났다. 유라는 이진우에게 자신의 분석 내용을 일부 공유해 주었다. 그녀의 설명을 듣는 이진우의 눈은 점점 커졌다. 그는 컴퓨터 앞에 앉아 유라가 미처 접근하지 못했던 내부 서버의 백업 로그 기록을 열어주었다. 이건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기록이에요. 제가 혹시 몰라서 따로 보관해둔 겁니다. 화면에는 최민준 이사의 이름으로 TNJ 시스템즈의 특정 서버에 접속한 수많은 기록이 나타났다. 그것은 유라가 찾고 있던 결정적인 증거, 스모킹 건이었다. 고마워요, 진우 씨. 이건 정말 큰 도움이 됐어요. 유라의 진심 어린 감사에 이진우는 얼굴을 붉히며 손사래를 쳤다. 그는 정의감 넘치고 용감한 그녀의 모습에 조금씩 매료되고 있었다. 한편 회사 로비의 카페에서는
여직원들의 수다가 한창이었다. 화제의 중심은 단연 강지훈 대표의 미스터리한 약혼녀였다. K테크. 외동딸이라던데 사진 한 장 공개된 게 없어. 얼마나 대단한 여자이길래 그렇게 꽁꽁 숨겨두는 걸까? 분명 엄청나게 화려하고 도도한 재벌집 아가씨겠지. 우리 대표님처럼 차가운 남자 옆에는 그런 여자가 어울리잖아. 그들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된 유라는 커피를 마시는 척하며 입가에 떠오르는 씁쓸한 미소를 감췄다. 화려하고 도도한 재벌집 아가씨라. 지금 자신의 초라한 행색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이야기였다. 그날 밤늦게까지 일하던 유라는 잠시 머리를 식히기 위해 옥상 정원으로 올라갔다. 시원한 밤 공기가 그녀의 뜨거워진 머리를 식혀주었다. 그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돌아보니 강지훈이 어느새 그녀의 뒤에 서 있었다. 그는 낮에 냉정한 CEO의 모습과는 달리 넥타이를 살짝 푼 편안한 차림이었다. 그냥 잠시 바람 쐬러 나왔습니다. 유라는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답했다. 그는 그녀의 옆으로 다가와 난간에 기댔다. 한동안 두 사람 사이에는 침묵이 흘렀다. 도시의 야경이 두 사람을 말없이 비추고 있었다. 침묵을 깬 것은 강지훈이었다. 보고서 잘 봤어. 그의 칭찬은 인색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다. 자네는 내가 지금까지 봐왔던 사람들과는 좀 다른 것 같군. 그는 유라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그의 깊은 눈동자가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났다. 유라는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과찬이십니다. 이 일이 끝나면 정식으로 전략기획팀에 발령 내주지. 자네 같은 인재를 썩힐 순 없으니까. 그것은 단순한 제안이 아니라 그녀의 능력을 완전히 인정한다는 선언이었다. 유라는 그 순간 자신도 모르게 심장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다. 그가 내미는 손을 잡고 싶다는 충동이 들었지만 그녀는 자신의 진짜 목적을 상기하며 마음을 다잡았다. 그녀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진우가 건네준 맥업 로그 기록은 판도라의 상자였다. 유라와 이진우는 주말도 반납한 채 회사 서버실 한 구석에 숨어 최민준 이사와 TNJ 시스템즈 사이에 오고 간 은밀한 데이터들을 분석했다. 최민준은 자신이 모든 흔적을 지웠다고 확신했겠지만 그는 이진우라는 성실한 엔지니어의 편집증적인 백업 습관까지는 예상하지 못했다. 기록은 명확했다. TNJ 시스템즈는 실체가 없는 유령 회사였고 키메라 프로젝트에서 빼돌려진 자금은 여러 차례의 세탁을 거쳐 그곳으로 흘러 들어갔다. 그리고 그 돈의 최종 목적지는 최민준의 해외 페이퍼 컴퍼니 계좌였다. 모든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증거들을 강지훈 대표에게 보고하고 그의 처분을 기다리는 것뿐이었다. 하지만 최민준 역시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다. 그는 유라의 주변을 맴도는 자신의 부하 직원들을 통해 그녀의 조사가 예상보다 훨씬 깊숙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감지했다. 위기감을 느낀 그는 더 이상 그녀를 그냥 두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그는 쥐를 궁지에 몰면 고양이를 문다는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 교활하고 악랄한 함정을 파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최고 관리자 권한을 이용해 시스템에 몰래 접속했다. 그리고는 최근 개발 중인 신제품의 디자인 시안 일부가 외부로 유출된 것처럼 꾸몄다. 데이터가 빠져나간 IP 주소는 교묘하게 조작되어 마치 유라의 회사 컴퓨터에서 접속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월요일 아침 평화롭던 사무실은 발칵 뒤집혔다. 보안팀 직원들이 갑자기 들이닥쳐 전략기획팀의 모든 컴퓨터를 압수했고 팀원들은 영문도 모른 채 조사를 받아야 했다. 그리고 잠시 후 보안팀장은 모두가 보는 앞에서 유라의 이름을 불렀다. 임소희 씨, 회사 기밀 유출 혐의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셨습니다.
저희와 함께 가주시죠. 그 말에 사무실의 모든 시선이 유에게로 쏠렸다. 동정, 의심, 그리고 고소하다는 듯한 비웃음까지. 특히 최민준 라인에 있던 직원들은 노골적으로 그녀를 비난하기 시작했다. 그럴 줄 알았어. 신입 주제에 너무 나댄다 했지. 대표님, 눈에 들어서 뭐라도 된 줄 알았나 보지. 이진우가 그녀를 보호하려 나섰지만 보안팀 직원들에게 가로막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회의실은 차갑고 무거운 공기로 가득했다. 최민준 이사가 위원장 자격으로 중앙에 앉아 있었고 다른 임원들이 배석해 있었다. 그는 마치 정의의 심판자라도 된 양근엄한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승리감과 비열함이 숨겨져 있었다. 그는 보안팀이 가져온 증거 자료들을 테이블 위에 펼쳐 보였다. 조작된 접속 기록과 유출된 디자인 파일, 그리고 유라가 최근 TNJ 시스템즈에 대해 조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교묘하게 엮어 그녀를 파렴치한 산업 스파이로 몰아갔다. 신입사원 임소희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회사 기밀에 접근하고 이를 외부로 빼돌리려 한 정황이 명백합니다. 이는 우리 회사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범죄 행위입니다.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이 유라가 끝났다고 생각했다. 변명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증거 앞에서 신입사원 하나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 보였다. 하지만 유라는 절망하거나 당황하는 대신 얼음처럼 차가운 침착함을 유지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최민준이 제시한 자료들을 하나씩 반박하기 시작했다. 이사님께서 제시하신 로그 기록에는 결정적인 오류가 있습니다. 데이터가 유출되었다고 하는 시간, 저는 이진우 씨와 함께 서버실에 있었습니다. 서버실의 CCTV를 확인하면 제 알리바이는 증명될 겁니다. 그녀는 이어서 조작된 IP 주소의 라우팅 경로가 비정상적이라는 점, 유출되었다는 디자인 파일의 타임스탬프가 위조되었다는 기술적인 증거들을 막힘없이 설명했다. 그녀의 논리, 정연한 반박에 배석한 임원들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최민준은 당황하지 않고 비웃음을 흘렸다. 말만 번지르르하군. CCTV는 얼마든지 편집할 수 있는 거고 당신이 말하는 기술적인 문제들은 전문가가 아닌 이상 우리가 어떻게 확인한단 말인가. 결국 전부 당신의 억지 주장일 뿐이야. 그는 권위로 모든 것을 짓누르려 했다. 징계위원회의 분위기는 다시 유라에게 불리하게 돌아갔다.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거칠게 열리고 강지훈이 들어섰다. 그의 등 뒤에는 국내 최고의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로 알려진 인물이 함께였다. 강지훈은 회의실의 무거운 공기를 단숨에 가르며 위원장석으로 걸어갔다. 그는 최민준을 차갑게 쏘아보며 말했다. 내가 없는 사이에 재미있는 구경거리가 열렸군. 최 이사, 이 모든 게 당신이 꾸민 짓인가?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낮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오늘 아침 이 사태가 터지자마자 직감적으로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느꼈다. 임소희라는 여자는 이런 어설픈 실수를 저지를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곧바로 자신이 신뢰하는 전문가를 불러 비밀리에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도록 지시했고 전문가는 단 몇 시간 만에 모든 증거가 완벽하게 조작되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강지훈과 함께 온 전문가는 노트북을 회의실 스크린에 연결하고 최민준이 제시한 증거들이 어떻게 조작되었는지를 기술적으로 하나하나 증명해 보였다. 최민준의 얼굴은 하얗게 질리다 못해 잿빛으로 변해갔다. 그는 더 이상 아무런 변명도 할 수 없었다. 강지훈은 유라에게 시선을 돌렸다. 그녀는 여전히 담담한 표정이었지만 그녀의 눈빛 속에서 아주 미세한 안도의 빛을 읽을 수 있었다. 그는 모두에게 선언했다. 신제품 디자인 유출 사건에 대한 조사는 전면 중단한다. 이것은 명백히 키메라 프로젝트의 내부 범인이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벌인 자작극이다. 그리고 임소희 씨는 내 직속 지휘 아래 원래의 임무를 계속 수행할 것이다.
이에 있는 사람 있나? 아무도 감히 입을 열지 못했다. 강지훈의 선언은 율에 대한 절대적인 신임을 공표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최민주는 자신의 계획이 처참하게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강지훈의 의심만 키웠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회의가 끝난 후 강지훈은 자신의 집무실로 유라를 불렀다. 그는 따뜻한 차를 한 잔 건네며 말했다. 괜찮나? 그의 목소리에는 그답지 않은 부드러움이 묻어 있었다. 유라는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다. 대표님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차가운 결심의 벽이 아주 조금 녹아내리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를 향한 복잡한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다. 강지훈 역시 혼란스러웠다. 단순히 유능한 직원을 보호하려는 마음 이상의 감정이 자신을 움직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두 사람의 관계는 이제 단순한 상사와 부하 직원을 넘어 위험한 사건 속에서 서로를 믿고 의지해야 하는 미묘한 공범 관계로 변해가고 있었다. 징계위원회 사건 이후 회사 내에서 임소희의 위상은 하루아침에 달라졌다. 이제 아무도 그녀를 어수룩한 신입사원으로 얕보지 못했다. 그녀의 책상 주위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긴 듯 동료들은 섣불리 다가오지 못하고 멀리서 경외와 호기심이 뒤섞인 눈으로 그녀를 지켜볼 뿐이었다. 강지훈은 약속대로 그녀를 자신의 직속팀으로 발령냈고 보안이 철저한 자신의 집무실 바로 옆에 작은 사무 공간을 마련해 주었다. 그것은 그녀의 능력을 인정한다는 의미이자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그녀를 보호하겠다는 무언의 선언이었다. 이제 그녀는 최민준을 비롯한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오직 사건 조사에만 몰두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그녀의 진짜 신분, 한유라의 삶은 집요하게 그녀의 발목을 잡았다. 어느 날 밤늦게까지 일하던 그녀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발신자 번호는 김 비서실장이었다. K테크 그룹 한 회장의 충직한 비서이자 유라의 어린 시절부터 그녀를 곁에서 지켜봐 온 인물이었다. 유라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복도로 나가 전화를 받았다. 아가씨, 접니다. 회장님께서 찾으십니다. 다음 주 할머님 제사에 꼭 참석해야 한다고 신신당부하셨습니다. 김 비서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유라가 집을 떠나 잠적한 지 벌써 한 달이 다 되어가고 있었다. 죄송하다고 전해주세요. 지금은 도저히 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중요한 해외 출장 중이라고 둘러대 주세요. 유라는 목소리를 낮춰 간신히 대답했다. 수화기 너머로 김 비서의 깊은 한숨 소리가 들려왔다. 아가씨, 언제까지 이렇게 사실 겁니까? 회장님께서 SJ그룹 강지훈 대표 측에 계속해서 약혼 날짜를 잡자고 연락하고 계십니다. 이러다가 모든 게 알려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그 말에 유라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강지훈의 약혼녀. 그 이름은 그녀가 잠시 잊고 있던, 그러나 결코 벗어날 수 없는 굴레였다. 그녀는 서둘러 전화를 끊고 차가운 벽에 등을 기댔다. 임소희로 사는 것도 한유라로 돌아가는 것도 그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았다. 같은 시각 강지훈 역시 비슷한 압박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는 선대 회장이었던 조부의 부름을 받고 한정식 집의 조용한 별채로 향했다. 그 자리에는 집안의 어른들이 모두 모여 있었다. 무거운 침묵 속에서 조부는 마른 기침을 한 번 하더니 강지훈을 향해 입을 열었다. 지훈아, K테크와의 혼담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 게냐? 사업도 중요하지만 내 나이도 이제 홍기를 훌쩍 넘겼다. 언제까지 약혼녀 얼굴 한 번 안 보고 이렇게 세월만 보낼 것이냐?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거역할 수 없는 위험이 서려 있었다. 아직은 회사 일에 더 집중하고 싶습니다, 할아버님. 강지훈은 감정을 드러내지 않은 채 교과서적인 대답을 내놓았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임소희의 얼굴이 떠올랐다. 평범한 정장 차림에도
빛나던 그녀의 총명한 눈빛, 위기 앞에서도 흐트러지지 않던 당당한 태도. 한 번도 본 적 없는 약혼녀의 희미한 형상보다 현실 속의 그녀가 훨씬 더 선명하게 그의 마음을 흔들고 있었다. 이 정략 결혼이 점점 더 숨막히는 족쇄처럼 느껴졌다. 그는 서둘러 식사를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른들의 못마땅한 시선이 그의 등 뒤에 따갑게 박혔다. 한편 유라와 이진우는 마침내 최민준의 비자금 흐름을 증명할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다. TNJ 시스템주의 자금 세탁을 담당했던 내부 고발자로부터 암호화된 회계 장부를 넘겨받은 것이다. 하지만 암호를 풀기 위해서는 특수한 보안키가 필요했고 그 키는 최민준의 사무실 개인 금고 안에 보관되어 있었다. 대낮에 이사 사무실에 잠입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유라는 주말 동안 모두가 퇴근한 틈을 타 자신이 직접 그곳에 들어가 보안키를 빼내오기로 결심했다. 이진우는 너무 위험하다며 극구 말렸지만 그녀의 결심은 확고했다. 토요일 밤 깊은 어둠이 내린 SJ그룹 사옥. 유라는 검은 옷차림으로 건물에 잠입했다. 이진우가 외부에서 CCTV 시스템을 교란시키는 동안 그녀는 능숙하게 비상 계단을 통해 최민준의 사무실이 있는 층으로 향했다. 그녀가 이런 일에 익숙한 것은 아니었지만 아버지로부터 받은 특수 교육과 그녀의 대담함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다. 하지만 그들이 간과한 것이 있었다. 최민준은 이미 모든 것을 의심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에 별도의 사설 보안 시스템을 설치해 두었고 유라가 문을 여는 순간 경보음이 그의 휴대폰으로 전송되었다. 사무실에 들어선 유라는 곧장 금고로 향했다. 그녀는 소형 전자기기를 이용해 복잡한 디지털 잠금 장치를 해제하기 시작했다. 화면에 수많은 숫자들이 빠르게 지나갔다. 바로 그때 복도 저편에서 여러 명의 발소리가 들려왔다. 최민준이 고용한 사설 경호원들이었다. 진우 씨, 함정이야. 먼저 빠져나가요. 유라는 인컴에 대고 소리치며 다급하게 주변을 살폈다. 이진우는 그녀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중앙통제실에 전원을 내려버려 건물 전체를 정전시켰다. 소희 씨, 지금이에요. 비상구 쪽으로 뛰어요. 그의 외침과 함께 건물은 완전한 암흑에 휩싸였다. 암흑 속에서 유라는 감각에 의지해 비상구를 향해 달렸다. 뒤에서는 경호원들의 거친 욕설과 손전등 불빛이 어지럽게 쫓아왔다. 숨막히는 추격전이 벌어졌다. 계단을 뛰어내려가던 그녀는 발을 헛디뎌 넘어질 뻔했고 그 순간 한 경호원이 그녀의 팔을 거세게 붙잡았다. 잡았다. 인연. 유라는 순간적인 기지를 발휘해 그의 팔을 물어뜯고 품 안에 숨겨두었던 작은 호신용 스프레이를 그의 얼굴에 뿌렸다. 그가 고통스러워하는 틈을 타 그녀는 다시 달리기 시작했다. 겨우 건물 밖으로 빠져나왔을 때 이진우가 낡은 차 한 대를 몰고 그녀 앞에 나타났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차에 올라탔고 두 사람은 어둠 속으로 아슬아슬하게 사라졌다. 안전한 곳에 차를 세운 뒤 두 사람은 한동안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유라는 팔에 선명하게 남은 멍 자국을 내려다보았다. 이진우는 미안함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다 저 때문이에요. 제가 조금만 더 신중했어도. 아니에요. 진우 씨 덕분에 무사히 빠져나온 거예요. 고마워요. 유라는 그의 말을 막으며 진심으로 감사했다. 오늘 밤의 일로 그들은 단순한 동료를 넘어 목숨을 함께 건 전우가 되었다. 그리고 최민준이 이제는 법적인 방법이 아닌 폭력적인 수단까지 동원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싸움은 훨씬 더 위험해지고 있었다. 그 시각 강지우는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집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 그는 유라에게 진행 상황을 물어보기 위해 전화를 걸었지만 그녀의 전화기는 꺼져 있었다. 불길한 예감이 그의 온몸을 감쌌다. 그는 그녀에게 아무런 연락도 없이
무작정 차를 몰아 그녀의 원룸 주소지로 향했다. 그리고 그가 원룸 앞에 도착했을 때 이진우의 차에서 내리는 유라의 모습을 발견했다. 그녀의 헝클어진 머리, 찢어진 옷소매, 그리고 팔에 선명한 멍 자국. 그 모든 것이 그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그는 차에서 내려 성큼성큼 그녀에게 다가가 다짜고짜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대체 무슨 일이야? 이 상처는 또 뭐고? 지금까지 어디서 뭘 하고 다닌 거야? 그의 목소리는 그가 평생 내본 적 없는 걱정과 분노로 가득 찬 절규에 가까웠다. 강지훈의 갑작스러운 등장과 분노에 찬 목소리에 유라와 이진우는 그대로 얼어붙었다. 어두운 골목길,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그의 얼굴은 차가운 분노와 뜨거운 걱정이 뒤섞여 복잡한 그림자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는 유라의 팔을 붙잡은 손에 힘을 주었다. 그녀의 멍든 팔목이 그의 손 안에서 아프게 울렸지만 그보다 더 아픈 것은 그녀를 향한 그의 눈빛이었다. 대답해 임소희, 이게 다 뭐냐고. 그의 외침은 단순한 질책이 아니었다. 소중한 것을 잃을 뻔한 사람의 절박한 외침이었다. 이진우가 황급히 그들 사이를 막아서며 변명하려 했지만 강지훈의 시선은 오직 유라에게만 고정되어 있었다. 유라는 깨달았다. 더 이상 혼자서 모든 것을 짊어지고 갈 수 없다는 것을. 최민준의 방역은 그녀의 예상을 뛰어넘어 폭력적으로 변했고 이제는 그녀뿐만 아니라 이진우의 목숨까지 위험해졌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향한 강지훈의 저 깊은 눈빛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다. 그녀는 결심했다. 모든 것을 말할 수는 없지만 지금의 이 싸움을 함께 헤쳐나가기 위해 최소한의 진실은 공유해야만 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최민준 이사의 사무실에 증거를 찾으러 갔었습니다. 하지만 함정이었어요. 저희가 올 줄 알고 사람들을 숨겨두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담담한 고백에 강지훈의 얼굴은 더욱 굳어졌다. 그는 유라의 팔을 놓아주고 대신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상처를 살폈다. 그의 손길은 조심스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활화산처럼 들끓고 있었다. 미쳤어. 제정신이야. 왜 그런 위험한 짓을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벌인 거지? 당신이 다치기라도 했으면 어쩔 뻔했어. 그는 자신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다. 자신의 감정이 왜 이렇게 통제되지 않는지 그 자신도 이해할 수 없었다. 그저 눈앞에 이 여자를 잃고 싶지 않다는 본능적인 두려움이 그를 지배할 뿐이었다. 죄송합니다. 유라는 작게 고개를 숙였다. 강지훈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흐트러진 머리를 거칠게 쓸어 넘겼다. 그리고는 결심한 듯 유라와 이진우를 번갈아 쳐다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오늘부로 이 싸움은 나도 함께하지. 이건 더 이상 단순한 비리 조사가 아니야. 내 회사에서 내 직원이 이런 위협을 당하는 걸 더는 좌시하지 않겠어. 최민준, 그놈을 내 손으로 끝장내고 말 거야. 그의 선언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그 순간 세 사람은 단순한 상사와 부하 직원이 아닌 공동의 적을 향해 함께 싸우는 운명 공동체, 굳건한 동맹이 되었다. 궁지에 몰린 최민준은 더욱 악랄해졌다. 그는 SJ그룹의 미래가 걸린 차세대 AI 시스템, 피닉스 프로젝트의 공식 발표회를 타겟으로 삼았다. 수년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그 중요한 날, 그는 강지훈에게 회복 불가능한 치명타를 안겨줄 계획을 세웠다. 그는 키메라 프로젝트에서 빼돌렸던 핵심 기술의 일부를 경쟁사에 몰래 넘겨 SJ그룹의 기술 혁신 이미지를 훼손하는 동시에 발표회 당일 피닉스 시스템에 치명적인 오류가 발생하도록 악성 코드를 심었다. 수많은 투자자와 기자들 앞에서 망신을 당하고 주가가 폭락하면 그 틈을 타 자신의 뒤에 있는 거대 자본이 회사를 헐값에 집어삼키게 하려는 속셈이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계획을 완벽하게 성공시키기 위해 가장 약한 고리를 공격했다. 바로 이진우였다.
D-데이 이틀 전 평화롭던 사무실에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곧장 IT 지원팀으로 향했고 모두가 보는 앞에서 이진우의 책상을 수색했다. 그리고는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그의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거액의 현금 봉투와 경쟁사와의 이메일 기록이 담긴 USB를 발견했다. 이진우 씨, 산업기밀 유출 및 업무 방해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이진우는 영문도 모른 채 차가운 수갑을 차야 했다. 그는 필사적으로 유라를 향해 외쳤다. 아니에요. 소희 씨, 난 절대 그런 짓 안 했어요. 이건 함정이에요. 유라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자신을 믿고 도와주었던 선량한 동료가 자신 때문에 파렴치한 범죄자로 몰리는 모습을 무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사무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직원들은 충격과 배신감에 휩싸여 이진우를 향해 손가락질했다. 그를 변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최민주는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는 유라에게 똑똑히 들으라는 듯 경멸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쯔쯔, 괜히 나쁜 물이 들어서 저렇게 됐군.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지. 유라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 나왔지만 고통을 느낄 수 없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이진우에 대한 미안함과 최민준에 대한 증오가 불길처럼 타올랐다. 그날 밤 강지훈의 집무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피닉스의 시스템은 원인 불명의 오류로 마비되었고 최고의 엔지니어들을 투입했지만 해결의 실마리조차 찾지 못했다. 발표회는 불과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모두가 절망에 빠져 있었다. 그때 유라가 굳게 닫혀있던 입을 열었다. 제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녀의 말에 강지훈은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서려 있었다. 어떻게? 강지훈이 물었다. 유라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묻지 마세요. 그냥 저를 믿고 제가 필요로 하는 모든 시스템의 최고 접근 권한을 주세요. 밤새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겠습니다. 진우 씨의 누명도 벗기고 최민준의 숨통도 끊어놓을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설명할 수 없는 강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그것은 평범한 신입사원 임소희가 가질 수 있는 자신감이 아니었다. 강지훈은 잠시 그녀를 응시했다. 수많은 의문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지만 그는 결국 모든 질문을 삼켰다. 지금은 그녀를 믿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모든 걸 자네에게 맡기지. 그는 자신의 지문과 홍채 인식을 통해 SJ그룹의 심장부라 할 수 있는 메인 서버의 최고 관리자 권한을 그녀에게 넘겨주었다. 모두가 떠나고 텅 빈 사무실에 홀로 남은 유라는 자신의 노트북을 꺼내 메인 서버에 연결했다. 그녀는 더 이상 평범한 신입사원 임소희가 아니었다. 그녀는 대한민국 IT 업계에 보이지 않는 여왕, K테크의 후계자 한유라였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날아다니기 시작했다. 화면에는 SJ그룹의 보안 시스템과는 차원이 다른 오직 그녀만이 접속할 수 있는 K테크의 비밀 네트워크 인터페이스가 나타났다. 최민준, 네가 상대하고 있는 게 누군지 곧 알게 될 거야. 그리고 강지훈, 당신에게 모든 진실을 밝힐 날도 머지않았어. 그녀는 자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를 꺼내 들고 마지막 방역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SJ그룹의 운명을 결정할 임시 주주총회장은 살얼음판 같은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강지훈 대표의 해임안을 처리하기 위해 소집된 이 자리에는 회사의 주요 주주들과 이사회 멤버들, 그리고 사건의 냄새를 맡고 몰려든 기자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다. 단상 위 강지훈의 자리는 텅 비어 있었다. 그는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앉아
폭풍의 눈처럼 고요한 얼굴로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비난과 의심의 화살들을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었다. 그의 옆자리에 있어야 할 이진우는 차가운 유치장에 있었고, 그가 야심차게 준비했던 피닉스 프로젝트는 언론에서 추락한 불사조라 조롱당하고 있었다. 의장석에 앉은 최민준 이사는 승리자의 여유로운 미소를 띠고 있었다. 모든 것이 그의 계획대로 완벽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위선적인 슬픔이 묻어나는 목소리로 연설을 시작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그리고 SJ그룹을 아껴주시는 내외 귀빈 여러분, 참으로 비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강지훈 대표의 독단적인 경영과 무리한 프로젝트 추진, 그리고 핵심 인력 관리 실패로 인해 우리 SJ그룹은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는 준비된 자료를 화면에 띄우며 강지훈의 실패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조작된 데이터와 거짓 보고서들이었지만 이성을 잃은 주주들과 자극적인 기사거리를 찾는 기자들에게는 그것이 진실처럼 보였다. 회의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최민준에게 넘어갔다. 그는 연설을 마무리하며 결정적인 한 방을 날렸다. 따라서 저는 우리 SJ그룹의 밝은 미래를 위해 강지훈 대표의 해임안을 공식적으로 발의하는 바입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장내에서는 박수와 함께 동요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의장이 형식적인 절차에 따라 해임안에 대한 표결을 시작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잠깐만요. 육중한 회의실 문이 활짝 열리며 모두의 시선이 그곳으로 쏠렸다. 그곳에는 단정한 정장 차림에 임소희, 바로 한유라가 서 있었다. 그녀의 등장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다. 최민준은 어처구니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아니, 저 여자가 여길 어디라고 감히. 당신은 회사 기밀이나 빼돌리는 산업 스파이 혐의를 받는 일개의 사원일 뿐이야. 당장 경비들은 뭘 하고 있는 건가? 저 여자를 끌어내. 그가 고함을 치는 순간 유라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성큼성큼 단상을 향해 걸어갔다. 그녀의 손에는 노트북 하나가 들려 있었다. 강지훈은 충격과 당혹감이 뒤섞인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가 왜 이 절망적인 순간에 이곳에 나타난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유라는 단상 한가운데 멈춰 서서 자신의 노트북을 대형 스크린에 연결했다. 그리고는 회의장에 모인 모든 사람들을 향해 맑고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단 하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그녀가 엔터키를 누르자 스크린을 가득 채웠던 오류 메시지들이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완벽하게 구동되는 피닉스 시스템의 화려하고 역동적인 인터페이스가 나타났다. 장내에서는 경악에 찬 탄성이 터져 나왔다. 어젯밤 저는 피닉스 시스템을 마비시켰던 악성 코드를 완벽하게 제거하고 시스템을 정상화시켰습니다. 이것은 외부의 공격이 아닌 명백한 내부자의 소행이었습니다. 그녀는 밤새 분석한 자료들을 화면에 띄우며 악성 코드가 최민준 이사의 개인 컴퓨터를 통해 심어졌다는 명백한 증거를 제시했다. 최민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유라의 방역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다. 또한 이진우 씨에게 씌워진 모든 혐의는 조작된 것입니다. 스크린에는 이진우의 책상에서 발견된 돈 봉투와 USB가 사실은 최민준의 비서가 몰래 가져다 놓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이 재생되었다. 그녀는 밤새 K테크의 슈퍼컴퓨터를 원격으로 이용해 삭제된 원본 CCTV 영상을 복원해낸 것이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민준 이사님이 지난 5년간 키메라 프로젝트를 비롯한 여러 사업을 통해 어떻게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고 해외로 빼돌렸는지 그 증거를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스크린에는 최민준의 페이퍼 컴퍼니 계좌로 거액의 돈이 흘러들어간 내역, TNJ 시스템즈와의 모든 거짓 계약서, 그리고
그가 경쟁사 스파이와 은밀하게 접촉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까지 모든 비리의 증거들이 쉴 새 없이 펼쳐졌다. 그것은 완벽한 방역이었다. 최민주는 더 이상 변명조차 하지 못하고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의자에 주저앉았다. 이건 전부 날조야. 거짓말이야. 저 여자가 대체 누구인데 저런 자료들을 가지고 있단 말인가? 그의 절규에 가까운 외침에 유라는 그를 차갑게 내려다보며 마이크를 잡았다. 제 소개를 다시 하죠. 제 이름은 임소희가 아닙니다. 그녀의 말에 회의장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바로 그때 회의실 뒷문이 다시 열리고 K테크 그룹의 김 비서실장을 필두로 한 법무팀 직원들이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다. 그들은 유라의 양옆에 서서 그녀를 호위했다. 모든 이들이 숨을 죽이고 다음 장면에 집중했다. 유라는 강지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동자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그녀는 마침내 자신의 진짜 이름을 밝혔다. 제 본명은 한유라, K테크 한광호 회장님의 외동딸이자. 그녀는 잠시 숨을 골랐다. 그리고 강지훈의 심장을 향해 운명의 화살을 쏘았다. 강지훈 대표의 법적인 약혼자입니다. 그 말이 회의장에 울려 퍼지는 순간 시간은 멈췄다. 강지훈은 마치 거대한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한 충격에 휩싸였다. 임소희, 자신이 능력을 인정하고 위험 속에서 지켜주고 싶었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 깊이 빠져들었던 여자. 그녀가 그토록 벗어나고 싶어 했던 정략 결혼의 상대,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 미스터리한 약혼자였다니. 모든 퍼즐 조각이 그제야 끔찍할 정도로 완벽하게 맞춰졌다. 그녀의 비범한 능력, 당당한 태도, 그 모든 것이 설명되었다. 최민주는 절망을 넘어선 공포에 질린 얼굴로 유라를 쳐다보았다. 자신이 건드린 상대가 누구였는지 이제야 깨달은 것이다. 회의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고 주주들은 경악과 혼란 속에서 웅성거렸다. 그 모든 혼돈의 중심에서 유라와 강지훈은 오직 서로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기업을 둘러싼 전쟁은 끝났지만 두 사람의 운명을 건 진짜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주주총회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한유라의 폭탄 선언은 회의장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다가 이내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의 용광로 속으로 밀어넣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는 쉴 새 없이 터졌고 주주들은 충격과 경악 속에서 저마다 휴대폰을 꺼내 이 전대미문의 사건을 실시간으로 외부 세계에 퍼나르기 시작했다. SJ그룹 강지훈 대표의 약혼녀, 신분을 숨긴 채 회사 비리 폭로 라는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포털 사이트를 뒤덮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그 모든 혼돈의 한가운데 강지훈은 망부석처럼 그 자리에 서서 오직 한유라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최민주는 모든 것을 잃었다는 절망감에 넋이 나간 표정으로 끌려나갔다. 그가 떠난 자리에 K테크의 법무팀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상황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한유라는 더 이상 어리숙한 신입사원 임소희가 아니었다. 그녀는 K테크 그룹의 후계자라는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능숙하게 사용하며 사태를 수습했다. 그녀의 지시는 명확하고 단호했으며 그 누구도 감히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다. 강지훈은 그 모습을 보며 깊은 괴리감을 느꼈다. 자신이 사랑에 빠졌던 여자, 임소희는 이제 어디에도 없었다. 눈앞에 있는 것은 차갑고 이성적인 재벌가의 딸 한유라뿐이었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멀게 느껴졌다. 그날 밤 모든 소동이 잦아들고 텅 빈 집무실에 강지훈은 홀로 남았다.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그의 마음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배신감, 혼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녀를 향해 들끓는 감정들이 그의 속을 헤집어 놓았다.
그는 자신이 놀아났다고 생각했다. 그녀의 모든 행동, 모든 눈빛이 사실은 철저하게 계산된 연기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치가 떨렸다. 그때 집무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한유라가 들어섰다. 그녀는 낮의 칼 같은 정장 대신 그가 익히 알던 임소희의 모습과 비슷한 편안한 옷차림이었다. 할 말 있습니까? 강지훈은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유라는 그의 곁으로 천천히 다가왔다. 그녀의 얼굴에는 미안함과 슬픔이 뒤섞여 있었다. 설명해야 할 게 많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한 가지만은 알아줬으면 해요. 당신을 속일 생각은 없었어요. 모든 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강지훈은 그제야 몸을 돌려 그녀를 마주 보았다. 그의 눈에는 깊은 상처가 어려 있었다. 어쩔 수 없는 선택, 내 회사에 위장 취업해서 내 등 뒤에서 칼을 꽂을 준비를 하는 게, 내 감정을 가지고 장난친 거 아니에요. 유라는 자신도 모르게 소리쳤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당신에 대한 내 감정만큼은 진짜였어요. 단 한순간도 거짓이었던 적 없어요. 그녀는 2년 전 자신의 스승이었던 박 선배가 의문의 죽음을 맞이했던 날부터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가 죽기 직전 SJ그룹의 키메라 프로젝트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하는 암호화된 메시지를 그녀에게 남겼다는 사실, 그리고 그 죽음의 배후를 밝히기 위해 지난 2년간 홀로 싸워왔다는 사실을 모두 털어놓았다. SJ그룹에 잠입한 것은 그 진실에 다가가기 위한 마지막 수단이었다. 그녀의 고백을 듣는 동안 강지훈의 분노는 서서히 녹아내렸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깨달았다. 그녀가 짊어지고 있던 고통과 슬픔의 무게를 전혀 알지 못한 채 그저 자신의 상처만을 생각했던 것이다. 그녀는 복수를 위해 그를 이용한 것이 아니었다. 정의를 위해, 그리고 소중했던 사람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싸우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말없이 그녀에게 다가가 떨고 있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그랬다면 당신 혼자 그렇게 힘들게 싸우게 두지 않았을 텐데. 당신을 위험에 빠뜨릴 수 없었어요. 유라는 그의 품에 얼굴을 묻고 참아왔던 울음을 터뜨렸다. 최민준 뒤에는 훨씬 더 거대한 세력이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당신까지 다치게 할 수는 없었어요. 강지훈은 그녀를 더 꽉 껴안았다. 모든 오해와 원망이 눈물과 함께 씻겨 내려갔다. 두 사람의 사랑은 가장 혹독한 시련을 거치면서 오히려 더욱 단단하고 깊어졌다. 그들은 이제 단순한 연인이자 약혼자를 넘어 공동의 적을 향해 함께 싸워야 할 운명의 파트너가 되었다. 다음 날부터 두 사람의 본격적인 방역이 시작되었다. 강지훈은 SJ그룹 내부에서 최민준의 잔당들을 신속하게 숙청하며 무너진 조직을 재정비했다. 동시에 한유라는 K테크가 자랑하는 최첨단 정보 분석팀을 총동원하여 최민준의 자금 흐름을 역추적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돈의 최종 목적지가 현직 유력 정치인인 정만호 의원과 맞닿아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밝혀냈다. 정 의원은 겉으로는 청렴한 정치인을 연기했지만 뒤로는 온갖 비리를 저지르며 자신의 권력 기반을 다져온 부패의 화신이었다. 2년 전 박 선배의 죽음 역시 그들의 비리를 눈치챈 그를 입막음하기 위해 벌인 계획된 살인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기업 비리를 넘어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거대한 부패 스캔들이었다. 강지훈과 한유라는 이 싸움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직감했지만 누구도 물러서려 하지 않았다. 그들은 정만호 의원과 최민준 사이의 모든 거래 내역, 통화 기록, 그리고 박 선배 살인 사건을 지시한 증거까지 모두 확보했다. 그리고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언론사와 정의감 넘치는 특별검사팀에게
동시에 모든 자료를 넘겼다. 이것은 더 이상 그들만의 싸움이 아니었다. 사회 전체가 함께 싸워야 할 것과의 전쟁이었다.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혔다. 언론은 연일 정만호 의원의 비리 의혹을 대서특필했고 국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다. 결국 특별검사팀이 정 의원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고 그의 모든 혐의를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다. 법의 심판대 앞에 선 최민주는 모든 것을 자백했고 정만호 의원을 비롯한 부패 사슬에 엮여있던 모든 인물들이 줄줄이 구속되었다. 마침내 정의가 승리하는 순간이었다. 구치소에서 풀려난 이진우는 가장 먼저 유라와 강지훈을 찾아와 눈물로 감사 인사를 전했다. 2년간 어둠 속에 묻혀있던 박 선배의 억울한 죽음도 마침내 그 진실이 세상에 밝혀졌다. 모든 폭풍이 지나간 저녁, 유라와 강지훈은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남산타워 레스토랑에서 마주 앉았다. 더 이상 그들의 앞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없었다. 강지훈은 벨벳 케이스를 열어 아름다운 다이아몬드 반지를 그녀의 앞에 내밀었다. 한유라 씨, 당신의 진짜 이름으로 다시 한번 정식으로 청혼하고 싶습니다. 나와 결혼해 주겠습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과 사랑이 가득했다. 유라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럴게요. 그녀의 네 번째 손가락에 반지가 끼워지는 순간 레스토랑 창밖으로 화려한 불꽃이 밤하늘을 수놓았다. 그것은 두 사람의 상처와 시련이 끝나고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축포와도 같았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SJ그룹 스캔들은 이제 과거의 역사가 되었다. 부패의 고리였던 정만호 의원과 최민준을 비롯한 관련자들은 모두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고 죗값을 치렀다. 위기를 딛고 일어선 SJ그룹은 강지훈과 한유라, 두 사람의 공동 경영 체제 아래 눈부신 성장을 거듭했다. 추락한 불사조라 조롱받던 피닉스 프로젝트는 대한민국 AI 기술의 역사를 새로 썼다는 평가를 받으며 대성공을 거두었고 회사의 주가는 연일 최고치를 경신했다. 사람들은 이제 SJ그룹을 단순한 IT 기업이 아닌 투명한 윤리 경영과 혁신적인 기술력을 겸비한 새로운 시대의 리더로 인정했다. 강지훈과 한유라는 이제 대한민국 재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파워 커플이 되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가장 완벽한 파트너였다. 강지훈의 냉철한 카리스마와 대담한 추진력은 한유라의 천재적인 데이터 분석 능력과 섬세한 통찰력을 만나 완벽한 시너지를 만들어냈다. 그들은 더 이상 사업적 제휴를 위한 정략적 관계가 아니었다. 서로의 눈빛만 봐도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깊은 신뢰와 사랑으로 똘똘 뭉친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동반자였다. 회의실에서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있는 모습은 그 자체로 한 폭의 그림과도 같았다. 이진우는 이제 IT 지원팀의 평범한 직원이 아니었다. 그는 뛰어난 능력과 굳건한 충성심을 인정받아 SJ그룹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통합보안관제센터의 센터장으로 파격 승진했다. 그는 더 이상 어수룩하고 소심한 모습이 아니었다. 수십 명의 팀원들을 이끄는 리더로서 자신감과 책임감 넘치는 모습으로 완벽하게 변신해 있었다. 그는 여전히 유라와 강지훈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좌하며 두 사람의 가장 믿음직한 방패가 되어주었다. 가끔 세 사람은 예전처럼 회사 옥상 정원에 모여 캔커피를 마시며 아슬아슬했던 과거를 추억하고 웃음 짓곤 했다. 두 사람의 결혼 소식이 전해졌을 때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처음에는 손자의 정략 결혼을 못마땅해 했던 강지훈의 조부도 이제는 한유라를 친손녀 이상으로 아끼고 사랑했다. 한유라의 아버지인 한 회장 역시 딸이 스스로의 힘으로 운명을 개척하고 진정한 사랑을 찾은 것을 대견해하며 두 사람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복했다. 어른들의 욕심으로 시작되었던 얽힌 운명의 실타래는
마침내 두 사람의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아름답게 풀어진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약속의 날이 밝았다. 눈부신 햇살이 쏟아져 내리는 아름다운 정원. 수많은 하객들의 축복 속에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 한유라가 아버지의 손을 잡고 버진 로드를 걸어 들어왔다.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그녀의 모습은 마치 동화 속 공주님처럼 우아하고 눈부셨다. 단상 앞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강지훈은 벅차오르는 감정을 애써 누르며 그녀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의 눈에는 오직 그의 세상이자 그의 우주인 그녀만이 가득했다. 두 사람은 마주서서 서로의 손을 잡았다. 주례사의 따뜻한 목소리가 울려 퍼진 후 두 사람이 서로에게 사랑을 서약하는 시간이 되었다. 먼저 마이크를 잡은 것은 강지훈이었다. 나의 신부 한유라, 그리고 나의 영원한 임소희. 나는 당신을 만나기 전까지 사랑이라는 감정을 믿지 않았습니다. 내게 세상은 이기고 져야 하는 전쟁터였고 사람은 믿어야 할 대상이 아닌 관리해야 할 자원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런 나의 얼어붙은 세상에 맨몸으로 뛰어들어 모든 것을 흔들고 깨뜨리고 그리고 마침내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당신 덕분에 나는 비로소 진정한 신뢰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내가 당신의 세상에 들어가 평생 당신을 지키는 굳건한 벽이 되어주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유라의 눈에는 투명한 눈물이 맺혔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다. 나의 신랑 강지훈. 나는 어둡고 외로운 복수의 길 위에서 당신을 만났습니다. 차갑고 냉정해 보였지만 사실은 그 누구보다 뜨거운 정의감과 따뜻한 마음을 가졌던 사람. 당신은 내가 임소희라는 거짓된 이름 뒤에 숨어 있을 때에도 나의 진짜 모습을 꿰뚫어 봐주었습니다. 위기의 순간마다 아무것도 묻지 않고 나를 믿어주었고 기꺼이 내 손을 잡고 위험 속으로 함께 걸어 들어와 주었습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나는 결코 이 길의 끝에 다다르지 못했을 겁니다. 이제 남은 나의 모든 시간을 당신 곁에서 당신의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아내로 살아가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두 사람의 서약이 끝나고 영혼을 약속하는 반지가 교환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두 사람의 입술이 하나로 포개지는 순간 하객들의 뜨거운 박수와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하늘에서는 형형색색의 꽃잎비가 쏟아져 내렸다. 그것은 두 사람이 함께 이겨낸 수많은 시련과 아픔을 씻어내고 앞으로 펼쳐질 행복한 나날들을 축복하는 것만 같았다. 운명처럼 시작되었지만 결코 운명에만 기대지 않고 스스로의 의지로 사랑을 쟁취해낸 두 사람의 이야기는 그렇게 해피엔딩을 맞이했다. 몇 주 후 지중해의 아름다운 휴양지. 두 사람은 둘만의 오붓한 허니문을 즐기고 있었다. 하얀 셔츠 차림에 강지훈과 하늘거리는 원피스를 입은 한유라는 해변의 별장에 앉아 반짝이는 밤바다를 바라보고 있었다. 유라가 장난스럽게 물었다. 가끔은 당돌했던 신입사원 임소희가 그립지 않아요? 강지훈은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겼다. 물론 그립지. 하지만 나는 그녀의 용기와 지혜, 그리고 따뜻한 마음까지 모두 품고 있는 한유라라는 여자를 더 사랑해. 그는 그녀의 이마에 부드럽게 입을 맞추며 속삭였다. 이제 우리에게는 슬픈 과거도 위험한 미래도 없어. 오직 행복한 오늘만이 있을 뿐이야. 유라는 그의 품에 더 깊이 안기며 눈을 감았다. 파도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왔다. 신분을 숨긴 채 시작되었던 위험한 인연. 수많은 오해와 역경을 넘어 마침내 하나가 된 두 사람. 그들의 진짜 이야기는 바로 오늘 이곳에서부터 새로 시작되고 있었다. 영원히 함께할 눈부신 내일을 꿈꾸면서